뭐를 보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보면은 먼저요 1동의 건물, 1동의 건물 표제부가 있고 301호 표제부가 있죠. 그럼 이게 301호면 이거는 건물이면 건물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에다가 뭐를 한다? 대지권 등기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는요 1동의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를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301호는요 전유부분이죠.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죠. 대지권의 표시를 하죠. 표시해가지고 여기다 뭘 한다? 여기다요 대지권의 종류를 쓰고, 그 다음에 뭐죠? 소유권 대지권이냐, 임차권 대지권이냐, 지상권 대지권이냐, 그 다음에 그 대지권의 비율을 쓰죠.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301호가 건물에 관한 등기잖아요. 건물에 관한 등기인데 대지에 관한 등기를 여기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표제부고 이제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울구가 있잖아요. 소유권에 넘어갈 때는 갑구가 넘어가지 표제부가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A에서 2번 B에서 3번 C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C가 땅을 딱 건물을 사가지고 딱 봤더니 여긴 갑구고 표제부를 딱 봤더니 대지권의 표시가 딱 돼 있고, 대지권의 종류가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이요 32,522분의 1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건물을 샀는데 분명히 자기 건물 등기부에 땅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했죠?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팔려야 팔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걸 전유 부분이죠. 301호 이 전유 부분하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가 된 것,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1월 2월 우리가 강의할 때 등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죠. 대지권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쭉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거 왜 그랬냐면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1동의 건물 전체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등기하고 301호 등기부를 딱 보면은 대지권의 표식을 해서 왼쪽은 대지권의 종류, 오른쪽은요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또 표제부에다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 등기를 해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건물을 샀는데 뭐까지 사는 것이다? 대지까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까지. 이해됐죠 지금? 자, 이것을 이제 대지권이다 이렇게, 대지권. 근데 우리 대지권은 등기법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사용권이다 이렇게. 등기가 되면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런데 등기가 되기 전 대지사용권이고, 대지사용권은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종된 권리고, 종된 권리, 이걸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라고 그래. 혹시 이거 기억나요? 네 가지 기억 안 나? 나죠? 뭐가 있어? 요역지, 전세금, 또 피담보 채권, 또 전유 부분, 이렇게 전유 부분. 이것을 말하는 거 무슨 권리? 주된 권리. 이렇게 기억나죠? 난다 해줘. 여기서 지금 안 난다 하면 골치 아픈 거야. 알겠죠? 요역지는 뭐가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금은 전세권이 있고, 채권은 저당권이 있고, 전유 부분은 대지권, 대지사용권이 있고, 여기 뭐란다? 종된 권리죠?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안 된다. 종된 권리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과 분리할 수 없다. 아니,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경매가 되면 대지권도 같이 경매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지권은 전유 부분하고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걸 등기가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지사용권은 등기되기 전이죠?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전유 부분하고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규약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를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5, 6년 전에요 TV에서 크게 떠들었죠. 건물이요 동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가 동이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려고 딱 봤더니 땅 주인이 옛날에 건축주가
옛날에 분양한 건축주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건물만 사람들한테 분양이 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 70년대니까 집합 건물을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주하고 땅주인하고 분리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건축주가요, 자기가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을 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나가란 말을 한다 못한다? 못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법정 이상권이 성립돼 버렸으니까요. 건물과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다가 나중에 분양을 줬으니까 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잖아요. 그냥 나가란 말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철거한단 말이죠. 아, 그럼 땅 주인은 땡큐죠. 알죠? 가만히 숨지고 있어야 되죠. 건물 철거할 때까지. 건물 철거 딱 해버리면 내 땅만 남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례가. 그것은 건축주한테 건물 건축을 분양했던 사람한테 우리한테 지분을 돌려달라, 대지권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알겠죠?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이게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었지 공동주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 그래서 우리 민법도 215조에 조문이 딸랑 하나야. 215조에 조문이 딸랑 하나라니까, 집합건물법에서. 알죠?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계속 막 빌라들이 지어대니까, 아파트 짓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응? 마음대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나 같이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구분소유자는 그와 가지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봐봐,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분리 처분 안 되는데 달리 정할 수 있단 말은 규약으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 이렇게 얘기해. 대지권 등기. 이렇게.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분리 처분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아주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자, 이런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뭐 하지 않으면 등기. 이때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분리처분 금지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해야 돼. 자,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그 다음에 여기 관리단이 설립할 수 있다요, 될 수 있다요, 된다요?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법에는 봐봐, 우리 법에는 뭐뭐는 된다, 뭐뭐는 한다, 뭐뭐는 한다 그렇게 돼 있지. 집합건물법에서 할 수 있다는 딱 하나야. 눈 크게 떠봐. 할 수 있다는 딱 하나야. 알죠? 눈 크게 떴어요? 네. 오케이. 자, 형, 할 수 있다. 왜냐? 다른 것은 다 된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볼까요? 관리인. 아까 우리 관리인은 봐봐요. 분양 아파트도 관리인이 있죠. 입주자 대표 있죠. 임대 아파트 관리인 있어 없어? 다 있어. 입주자 대표 다 있어. 자, 봐봐요. 구분소유자가 몇 인 이상? 10인 이상이죠.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 본다야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딱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무조건. 관리인은 중요해.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대 아파트. 예를 들면 뭐가 있다?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가 있다. 알겠죠? 임대 아파트 이러면 입주자 대표에 있어. 여러분 분양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좋아요? 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좋아요? 여러분요, 입주자 대표는 임대 아파트가 짱인 거예요. 임대 아파트. 여러분, 임대 아파트도 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임대 아파트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관리 사무실처럼 지상 천국인 관리 사무실이 없어요. 누구 와서 뭐라 하죠? 그럼 가서 뒤통수가 대고 한마디 하면 돼요. 아이고, 자기 아파트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몰라. 한마디 하면 더 이상 그냥 쪽팔려서 못 와요. 알겠죠? 임대 아파트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딱 있으면은 뭘 한다? 임대 아파트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누가 터치한 사람, 뭐라고 보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부장 아파트는 여자분들 때문에 그건 못 살아요.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져왔을 때 우산 가져오고 어디서 빌려오라 했었고 뭐 어쩐다고 하고 자기 지금 가는데 친구가 약속이 또 30분 늦어졌다고 저 관리 사무실 가서 앉으니까 또 커피 타달라고. 정신없어요. 임대아파트는요 왜요? 그럼 갈게요 나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데 입주자 대표만 하기 위해서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알겠죠? 같은 혈액형이다. 짝짝꿍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2년 안에 아파트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중개업으로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입주자 대표 회의 하는 사람 있죠. 회장 하는 사람 있죠. 입주자 대표 하는 사람들 중개업을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만. 알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입주자 대표 때문에 법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금 법들이 막 생기고 그러겠어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리가 없는데 왜 법이 만들어지겠어요? 알겠죠? 더 이상 하면 안 돼. 왜? 나도 입주자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조심해야 돼. 그냥 여기 놨다가는요 나중에 콩포도 할 수 있어. 알겠죠? 그 정도만. 몇 년 이내 범위 내에서 2년. 자, 관리인은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이 돼요. 이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나 관리위원회의 결의요. 알겠죠? 관리위원회. 여기에서 한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구분수의자 승낙을 받아 전유보험을 점유하는 자, 이 사람들도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하잖아요. 구분수의자도요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보험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이죠. 여기 누구요?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인은 말은 이미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죠? 그럼 내보내야 되겠죠? 그냥 내보낼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 그밖에 할 때는 법원에 해임을 법원에다 청구해. 법원은 선임은 못해요. 뭐는 할 수 있다? 해임은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선임은 못해요. 법원에다가 이 사람 해임 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아파트는 좀 한 15년 20년 딱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 간에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한 15년 되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20년 넘어가 보세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 이거 이제 설계 들어온 거야. 이게 전유보유 몇 개 이상이다? 50개, 50세대 이상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50세대 이상. 이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에게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알겠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소관청이라고 하죠?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2020년에 신설되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다고. 알겠죠? 2020년에 최근 거를 내가 항상 신설이라고 해놨어. 알겠죠? 그럼 옆에 잘 보면 돼요. 안 됐어요? 되어 있죠? 그거 좀 눈 좀 크게 뜨고 보라고 크게 해놨죠? 크게 해놨어.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관리인으로 선임돼.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왜? 이 사람 관리하겠다는 거죠. 하도 좋은 짓을 많이 하니까. 이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소관청에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자, 임시관리인 선임이죠? 임시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나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보험을 점유하는 자, 전세권자죠? 또는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한다?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어디다 청구한다? 법원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지 감독관청 아니에요. 감독관청이 아니라고. 알겠죠? 감독관청이 아니고, 알겠죠? 주무관청이 아니고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임시관리는 선임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돼. 6개월 이내. 이건 새롭게 지금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임시관리단. 그래서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법원에 누가 한다? 구분소유자나 그 다음에 전세권자나 분양자 등이 관리인이 없으니까 아직. 그러면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임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새로운 진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죠. 진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런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가 몇 년이죠? 2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원래 정식으로 관리인이 선임인데도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인데 임시가 2년을 넘어보면 큰일 나죠. 무슨 말 알겠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관리인은
봐봐. 여러분,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죠.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관리인은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는가 봐야지. 전유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그러면 관리인하고 그 전유 부분 301호 여자하고는 이상한 관계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관리인이 왜 남의 집에 전유 부분 들어가서 뭔가 고칠 게 있냐고 없냐고 왜 보냐고. 알죠? 그건 뭐다? 옆집 총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요, 간단해. 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전유 부분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니까. 공용 부분의 보존, 봐봐.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 보존. 공용 부분이라니까. 공용 부분. 알겠죠?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전유 부분, 그게 정답이라니까. 아니, 전유 부분은 남의 집 301호로 자기가 왜 가서 변경하냐고. 알죠? 그렇잖아요. 남의 집 가서 왜 변경하냐고. 옆집 총각, 이 말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포스트배는 배를 2번 울린다. 이렇게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용 부분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된다. 공용 부분이라 해야 되고,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된다. 전유 부분 틀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언제 암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 된다? 전유 부분, 그게 정답이야. 관리인은 전유 부분은 안 돼. 그럼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돼. 이게 이제 추가됐어. 이게 2호가. 그래서 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이게 추가됐다고. 그래서 공용 부분의 비용, 관리단의 사무집행에서 비용과 분담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용 관리단의 사업과 시행과 관리하여 관리단의 대표와 재판상 또는 재판의 행위를 한다. 3조 2도 또 추가됐어. 알겠죠? 이런 것들이.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중지 요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관리인의 대표권을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딱 보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서 이거 쭉 1의 2, 그 다음에 3의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돼 있다 할지라도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를 위해서 재판회가 뭐죠? 재판상이 뭐죠? 소송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관리인의 보고 의무라고 되어 있죠? 관리인은 매년 몇 회 이상? 1회가 아니에요? 이상. 1회가 아니야. 한 번 이상. 알겠죠? 구분소장에게 보고해야 돼. 1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전유보험이, 자, 진짜 봐. 몇 개? 150개. 150개 이상인데, 150개. 여러분, 우리가 공용부분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을 하겠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용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죠? 용도에 따라서 해야죠. 지분의 비율, 그럼 30층 할머니 발가락 부러진다니까. 알죠? 엘리베이터를 30등분 해봐. 할머니 그러면 어디다가 발을 디뎌?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하고 쭉 기준 가능하니까 지금은 이제 전유 부분을 쭉 하고 있잖아요. 전유 부분은 몇 개 이상일 때 이것도 새롭게 회계감사. 막 별을 이렇게 다 들어와 이제 하도 별짓을 다 하니까 입주자 대표가. 알죠? 법이요. 항상 그 다음에 따라가죠. 몇 개 이상? 150세대 이상 관리인은 외부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회계감사를 몇 년 이상? 몇 회 이상? 1회 이상 받아야 돼. 150세대 이상은 1회 이상. 다만 얼마가 동의? 얼마가? 3분의 2 회계감사를 받지 않냐고 결의한 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연도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올해는 뒤숭숭숭하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랬으니 투표 그만하고 올해는 좀 쉽시다. 회계감사 받지 말고. 그러면 올해는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3분의 2 상당히 힘들겠죠. 누가 회계감사 받지 말자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 이상역에서 감사를 받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내는 것보다 어떤 놈이 돈 어디다 썼는가 더 관심이 많아. 알겠죠? 그래서 3분의 2 필요가 없다. 아까 3분의 2 하나 더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거기서 나왔죠. 어디 나왔어? 오케이. 좋아. 앞을 보는 것은 좋아. 공용 부분의 변경. 얼마? 3분의 2. 맨 처음 얼마였는데? 4분의 3이었는데. 그다음 3분의 2가 또 하나가 있죠. 여기 회계감사. 150세대 이상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 1년에 몇 번?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받아야 돼.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 받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 다 아파트 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똑같아. 이거 뭐 의결권 행사하는 거예요. 의결권 행사할 때는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누구죠? 전세권자 임차인은 소유자 승낙받아서 의결권 행사해.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몇 개 이상? 50에서 150개 미만. 알겠죠? 이때는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 얼마가? 5분의 1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회계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를 받아야 돼. 다시 150개 이상은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얼마가 안 받아도 된다 하면 3분의 1 받지 않을 수 있다. 50에서 150은 5분의 1이 요구하면, 5분의 1이 요구하면, 알겠죠? 감사를 받아야 돼. 감사를 받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받죠? 그러면 회계감사 받았으면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건 읽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건 펜을 놔야 돼. 알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 어떤 학생들이 말한다. 시험 치고 나서 그래. 아, 그 선생님은 분필을 놔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그 과목이 이게 포인트가 전혀 다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선생님 가르친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이게 아니고 그 선생님 이제는 분필을 놔야 돼 이렇게 얘기해. 이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펜을 놔야 돼. 알겠죠? 읽어보면 돼 그냥. 우리가요 회계 감사를 해야 하는데 관리인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뭐를 방해하는 거 그럼 되겠어요? 관리인이요? 회계 감사를 받는데 감사인한테요 거짓말로 회계 감사 방해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재밌는 말은요 여기 봐봐. 여기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관리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때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회계 감사 등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걸 적용하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회계 감사잖아요. 1항부터 어디까지? 1항부터 6항까지 앞에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디하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여러분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여러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럼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관리위원회 여기 봐봐. 이거 하나만 아까 내가 말했죠. 집합건물에서 모든 것은 된다,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설립된다, 하여야 된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관리위원회는 여러분 규약이란 건 뭐죠? 규약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그러는 거야. 계약이니까.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다. 이거 딱 하나야. 둔다가 아니야.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라고. 이거 딱 하나만. 막 다른 것은 뭐다?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설립된다. 될 수 있다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딱 하나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누구를요? 누구 봐봐. 재밌는 말이죠.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거죠?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해. 관리인 누구죠? 입주자 대표회 회장. 저놈이 뭐 하나 이렇게. 그러면 봐봐. 입주자 대표회의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뭐 하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파트 사는 주민이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서는요 관리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알겠죠? 자요 여기 보시고 여기요 관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딱 여기만. 우리는요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관리위원회는 뭐를 하는 거죠? 관리인의 업무 등을 감독하는 거죠. 누가 감독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감독해야 되겠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위원회는. 알겠죠?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관리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위원이 돼버리면은 자기는 감독 받아 안 받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임기는 몇 년이다? 2년. 관리인의 임기도 몇 년이다? 2년. 알겠죠? 자, 관리단 책임에 대한 구분 소유자. 관리단이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진다? 지분의 비율로 누가 진다? 관리인, 구분 소유자가 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규약. 여러분, 규약이란 게 뭐죠? 규약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규약 같은 것은 어디가 있냐면 그 상가 같은 것을 보면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가. 그럴 때는 여러분 규약을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규약은요, 설정 변경 표지만 봐. 설정 변경 표지 얼마? 4분의 3. 자, 여기 이제 4분의 3이 다 나왔어. 어디가 4분의 3이었죠? 공용 부분의 사용 금지, 공용 부분의 경매 청구, 그다음에 점유자에 대해서 계약 해제 및 인도 청구, 여기 4분의 3 이렇게. 알겠죠?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자, 집회. 관리단 사무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행한다. 관리인은 여기 봐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정기. 매년 해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은 언제요? 매년 해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3개월 이내 이렇게. 자, 임시는요? 임시는요 두 가지야. 관리인 또는 5분의 1이야. 항상 여러분요, 임시라는 말이 나오면 5분의 1이야. 아까 우리 5분의 1 한번 또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뭐라고? 무슨 말이야겠죠? 50에서 150개 미만일 때 뭐를 할 때? 회계감사 받을 때 5분의 1이죠? 여기 5분의 1. 우리나라는 모든 법에서요, 임시국회 있죠. 임시국회 있죠. 임시란 말이 나오면 다 5분의 1로 통일을 했어.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가 임시관리단 집회하고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잖아요. 임시관리단 집회는 주민들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이때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어. 임시. 알겠죠? 임시관리단 집회 이렇게.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집통지 제1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까지,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알겠죠? 그럼 일주일 전까지 봐봐. 여기 만약에 5월 29일 날 집회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편지가 도달해야 돼? 언제까지 편지가 도달해야 돼? 일주일 전이니까. 그럼 항상 일주일 전 그러면 마이너스 8을 해. 마이너스 8. 그럼 얼마죠? 21일 밤 12시 전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돼. 이건 심히 안 나와. 이건 기간 계산인데, 일주일 전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니까 초일은 뭐냐면 29일부터 봐봐. 29, 28, 27, 26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29일부터 한 28일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8을 해야 돼. 그냥 7이니까.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해당 일에 밤 12시 전까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봐봐요.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전유 부부는 여럿이 공유해.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하죠? 요즘 아파트가 부부 공유로 돼 있죠? 여러 사람이 공유하죠? 그럼 누구한테 그럼 통지한다? 누구한테 통지해?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의결권을 누가 행사한다? 부부 중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돼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 이런, 그래서 4,4,5,2 개헌이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6은요, 그냥 0.6은 1로 보자 이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 사람이 0.6일 수가 있나요? 1 아니면 0이죠, 사람은. 알겠죠? 살아있으면 1이고, 죽었으면 0이고, 0.6만 살아있다. 말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돼. 사람은 언제나 1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어떻게 한다? 합의로 정해 한 사람을.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면 돼. 너 언제까지 와라. 합의가 안 되면 두 사람이 2분의 1로 가반수로 결정을 해야 돼. 가반수 결정도 안 되죠? 그러면 각자가 2분의 1씩, 부부 사이니까 2분의 1씩, 그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사람은 분수로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안 돼. 자, 소집 절차 생략 딱 하나야. 전원이라는 말은 딱 하나야. 전원인 동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이러면 어떻게 아파트에서 어떻게 전원이 될 수 있죠? 아파트는 전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입자 동대표들 뭐 10명 더 이상 돼요? 뭐죠? 10개 동이면 10명이고 15개 동이면 15명이잖아요. 15명 정도는 카톡으로 우리 현재 뭐 모입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전원이 동의하면은 와서 원래 소집자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고 무엇 때문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고 그 통지한 것만 결의를 해야 돼. 그런데 전원이 동의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친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빌라 주민들, 빌라는 보통 6세대, 9세대 그러잖아요. 왜? 10세대가 되면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니까. 보통은 9세대가 돼 있고 10세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 10세대가 되면요 허가 받을 때 한 세대를 통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럼 벌써 10세대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터가지고 일단은 허가를 받고 나중에 여기를 다시 메우죠. 따로따로 그냥 따로따로 하죠. 이렇게. 왜냐면 10개 이상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자,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연립 같은 거 보면 6세대 아니면 9세대 이렇죠. 그럼 6명이고 6명이 그냥 모일 수 있잖아요. 언제 모여요? 우리 찜질방 사우나가 신장 개업을 했대. 갔더니 1층 아줌마 있고 2층에 있고 3층 있고 다 모였네. 6명 모였네. 우리 여기서 그러면 한 판 고소 한 판 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굳이 오늘은 우리가 고소를 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오니 아무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있으면 전원의 동의, 알겠죠? 동의, 소집 절차 생략 이건 정도 하면 되죠. 결의는 뭐만 한다? 봐봐, 원래는 통지한 것만 결의해야 돼. 그런데 전원이 동의하면 이런 거 구애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다음 의결권, 아까 의결권 어떻게 한대요? 각 의결권은 돈 낸 만큼 의결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분의 비율, 지분은 뭐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알겠죠? 의결권은 특별한 사항에서 12조 지분의 비율, 지분 비율은 뭐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죠.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전유 부분이 여러 명이다. 아까 한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합의로 정한다. 합의가 안 되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안 되면 각자가 지분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의결권 행사를 못해. 아시겠죠? 자, 38조 의결 방법은요? 의결 방법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통상의 집행결의 혹시 기억나나요? 통상의 집행결의 아까 공용 부분의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행결의다. 통상의 집행결의는 뭐를 통상의 집행결의라고 그랬죠? 가반수. 여기요 구분수에다 가반수, 의결권의 가반수,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통상의 집행결의다. 이렇게. 왜 그런가 잘 볼까요? 여기요 뭐라 됐어요? 여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랬죠. 아까 우리 특별한 규정이 있네. 15조는 3분의 2라고 되어 있네. 44조는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5분의 1 전원, 4분의 3 3분의 2 이런 말이 없으면 그걸 특별 규정이라고 그래. 그런 말이 없으면 뭐로 간다? 과반수 결의. 이 과반수를 뭐라고 한다? 통상의 집행결의. 이렇게 얘기해. 통상의 집행결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한다? 이러면 보통 옛날이요 옛날 좀 오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다 서면으로 할 거예요. 요즘은요 다 뭐로 해요? 전자적 방법으로 많이 하죠. 전자적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인터폰 앞에 그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요 주차된 내용이라든가 이걸 다 알 수 있고, 거기에서 관리사에서 뭐 얘기하면 그쪽에서 다 OX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뭐에 의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됐나요? 자,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한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알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럼요, 이 법 규약에 따라서 관련 집회에서 계략권에서 정한 사항이요. 구분 소유자 얼마? 5분의 4. 잘 봐봐. 여기 5분의 4가 또 나왔네. 5분의 4. 알겠죠? 5분의 4. 아까 5분의 4가 어디서 나왔었죠? 하나 나왔었는데, 내가 앞에서. 오케이. 공용 부분 관리할 때, 공용 부분, 아니 변경. 공용 부분이 변경을 했는데,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변동이 생길 때, 그때는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4. 근데 또 뭐가 5분의 4다? 여기. 서면으로 할래? 전자적 방법으로 할래? 이 말이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서면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있죠. 오래된 주택들은 다 서면으로 하죠. 서면이 뭐죠? 입주자 대표 뽑으려면 어디 와서 투표해야 돼? 관리사무실에서 투표하잖아요. 그거 서면 투표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요, 인터폰 앞에 있는 모니터를 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자적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할머니들은요, 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어디다가 내려와. 관리 사무실로. 그리고 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모니터에 손가락 찌르면 되고.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혼합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5분의 4 이상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할 때는 여기요, 의결권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관리단이,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회를 열어야 되죠. 근데 집회가 열지 않았어도 우리가 5분의 4 이상이 서면 투표를 합시다. 그러니까 서면 결의가 있거나 서면으로 굳이 모이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 원래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집회니까. 그 집회를 하지 않았어도 서면 투표를 했거나 관리사무실에서 전자적 방법을 했거나 두 개를 혼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의가 있으면은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집회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얼마?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아까 우리 전원이 하나 있었는데, 전원의 경우는 뭐를 생략한다? 소집 절차를 생략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리인이 갈 수 있고요. 자, 요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인 또는 반대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죠. 이런 봐봐. 당연히 특별 승계는 뭐죠?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집 산 사람. 특별 승계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이나 또는 누구한테요? 반대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5분의 4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5분의 1은 반대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학원에서도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은요,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죠. 대다수가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알겠죠? 왜? 우리는 소수자는요, 다수의 결의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것이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재밌는 말은 결의 취소의 소죠. 이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바뀌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요, 결의가 잘못된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뭘 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잘 봐봐.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런 거 결의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것만 잘 알면 돼.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결의를 한 날로부터 1년이야. 그러니까 이 입주자 대표들이 엉뚱한 거, 우리 봐봐. 5년 전에요, 여기 그 뭐죠? 비상 CCTV도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죠. 자동문 같은 거. 더 좋은 거 놔도 5년 만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1억 2억 들잖아요. 웬만한 아파트 시설하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때는 그 결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그걸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 언제부터?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를 한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항상 안 날이 짧죠? 우리 봐봐, 여기 우리가 취소권은 3년 10년이죠 10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성년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고? 3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날이 짧고 한 날이 길다. 하나는 6개월이고 하나는 1년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자요, 의무위반자 이거 했어. 알겠죠? 의무위반자. 자, 43조 보면은, 43조에서는 여기 보면 5조 1항이라고 그랬죠? 5조 1항에서 누구요? 관리인,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아시겠죠? 했죠? 자, 그다음에 44조는 뭐다? 사용금지죠? 사용금지는 5조 1항이죠? 여기서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다 이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누가?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뭐로써? 소송으로서 한다. 소송으로서. 사용금지는 소송으로서 한다. 알죠?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찍소리할 기회는 줘야 된다. 반대자. 변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경매청구죠. 경매청구로 5조 1항하고 2항 또는 규약을 위반. 이렇게죠. 그런 경우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얼마의 동의? 4분의 3.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몇 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한다.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해당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저놈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 집을 경매하는 거잖아요. 저걸 봐봐. 우리는 주거의 목적으로 분양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용도의 사용 금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술집 요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하이가 실종된 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퇴근한 시간이 1시인데요 무슨 소문을 듣는지 칼퇴를 한단 말이에요. 6시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깐 나갔다 온다니 사라져.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냐? 야근하고 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못하게 하면 맨 처음에 사용 금지하고, 그래도 한다? 경매를 청구해버린다. 근데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또 경락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술집을 해. 그러면 또 사용 금지하고 또 경매하고 반복되면 평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놈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경매인이 되지 못한다. 나가라 이 말이죠. 나가라. 아시겠죠? 46조는 누가? 주인은 멀쩡해. 월세 전세 산 사람들이 난리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지하고 뭘 한다? 인도를 청구해야 되겠죠. 얼마의 동의다? 얼마? 여기 봐봐. 여기요 44조 제2항 및 3항이라고 했죠. 2항 및 3항, 여기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요. 4분의 3의 동의. 알겠죠? 4분의 3의 결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알겠죠?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돼. 4분의 3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변명할 기회를 준다. 변명할 기회는 필요 없고 4분의 3 그게 중요해. 얼마? 4분의 3. 자, 재건축이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재건축이 뭐죠? 여기 봐봐. 여기 다 끝났어요. 자, 재건축은 봐봐요. 여기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빌라가 있어. 빌라가. 그럼 이 빌라를요 재건축이 뭐냐? 재건축은 일단 이 건물을 철거해서 신건물,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야 돼. 이거 빌라죠. 빌라면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것이 1번 빌라를 지어야 된다. 2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다. 몇 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재건축은 빌라인데 빌라 단지를 쓸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1번 빌라로 재건축한다. 2번 아파트를 한다. 3번 상가로 할 수 있다. 4번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다. 몇 번이다? 뭐라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이란 말이 무슨 말을 설명해? 재건축.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 한번 봐봐.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 지나 50년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가 들어. 좀 이따 나와. 수리비가, 복구비가 2분의 1 이상이 들면 안 되죠. 알겠죠? 그렇게 들어. 그럼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은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해.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해. 그래 먼저 재건축하면은 지금 이 아파트가 1억짜리인데 재건축하면 3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하는 게 나아? 재건축하는 게 낫겠죠? 그럼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뭘 해서, 잘 봐. 지금부터 건물을 뭘 해서 철거해서 그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거야. 그 대지를 새 건물. 이때 새 건물이라고 했지. 새 건물이 무슨 건물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새 건물만 치면 돼. 새 건물 아니고, 알겠죠? 새 건물만 치면 돼. 그럼 이해됐나요? 건물의 종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연립을 철거하고 상가로 지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 재건축. 이거는 재건축이 되나요? 지금 빌라를 지었는데 빌라가 땅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요 이걸 쓸어버리고 옆에 있는 땅하고 해가지고 재건축, 이런 재건축은 돼 안 돼? 옆에 있는 땅하고 합해가지고 이런 재건축은 돼 안 돼? 여기다 빌라가 몇 개 한 땅이 얼마 안 돼. 옆에 있는 땅이 커. 이 땅을 합해서 재건축, 이런 것은 돼 안 돼? 여러분요, 내가 뭐라고 했어? 재건축은 뭐라고 했어? 아무튼 그 땅을 어디다가 제공하면 돼? 새 건물 짓는데 들어갔네. 안 들어갔어? 들어가. 그러면 됐죠. 그럼 재건축이지 뭐예요. 재건축이라는 게, 알겠죠? 새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건축비는 얼마? 5분의 4. 이건 시험에요 5번 정도 나왔다. 5분의 4 나왔네.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또 5분의 4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아까 얘기해서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 권리관계 변동이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5분의 4가 어디죠? 오케이. 서면결의 할 거냐? 전자적 방법을 할 거냐? 두 개를 합할 것이냐? 그때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5분의 4. 알았죠? 여기 또 5분의 4 이렇게. 5분의 4가 또 하나 나와. 좀 이따 또 하나 나와. 그러면 이제 옛날에 3개인데 지금 4개야. 알겠죠? 또 하나 나와.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재건축할 때는 이런 것들을요, 뭘 한다? 그것을 잘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재밌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의 분담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요, 모르고 재건축하죠? 모르고 재건축 결의하죠? 재건축 결의하면 이것은 무효가 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요, 내가요 조합원이죠? 내가 조합원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이 낫길이 낡았어.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 나는 국가에서 최상위 계급을 해서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이걸 재건축한대. 그럼 재건축에서 나한테 40평 아파트를 준대. 대신 내 분담금이 얼마냐? 일반 분양을 하면 8억인데 내 분담금은 4억 정도 된다는 거야. 3억이잖아. 3억이 된다는 거야. 그럼 3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를 따지니까 80만 원이야. 나는 국가로부터 얼마 받는데? 50만 원 받는데. 그럼 나는 이건 그림의 떡이죠. 그럼 나는 예스 해야 되겠어? 노 해야 되겠어? 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분담할 것이 얼마인가가 있어야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떡하냐? 항상 모든 것을 최저로만 계산해. 그럼 이번에 저기 어디야? 어디죠? 여기 어디야? 잠실 여기 어디? 재건축하는 데 있죠? 신축 재건축하는 데 여기 지금 TV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주공 거기 어디지? 여기 둔촌. 오케이 둔촌 주공. 거기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에요 항상 그래. 재건축은 처음에 재건축 결의하려면 이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면 다 안 하려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하로 해서 재건축을 잡는다고요. 근데 가면은 이제 철근값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 자재를 이걸 쓰면은 나중에 아파트가 더 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계속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담금 얼마씩이다? 1억인가 1억이 얼마인가 더 내라잖아. 한 사람당. 한 사람당. 거기는 엄청난 대단지예요. 아마 거기가 한번 분양이 되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중개업자들 글쎄요 부동산이 한 300개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기는 가격이 세니까 하나 해도 한 달에 하나씩 해도 먹고 살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대단지예요. 거기가 지금 아마 몇천 세대에 거의 더 들어올걸요? 엄청나게 커요. 거기 주공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번에 지금 TV에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재건축하다 지금 말았잖아요.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 측하고 지금요 합의해가지고 돈 더 내놓으라 이 말이죠. 항상 이게 문제예요. 재건축은. 그 지금 여러분 여기도 알죠? 여러분 평내동에도 저기 무슨 아파트죠? 여기 진주가 지금 뭐가 됐어요? 진주가 지금 진주가 조개 껍데기 됐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렇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저기. 아니 나는 관계없는데 조합장들하고 우리나라는 조합장이 너무 못했어. 저는 조합장들은 그래서 아작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짓 안 하는데 적당히 갔다 오면 왜 돈 몇 억 해먹고 잠깐 몇 개월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몇 개월 만에 돈 몇 억 못 벌잖아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구조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재건축 결의 이런 것이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다음 주에 재건축 결의할 때 반드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홍보비 무슨 재건축하는데 홍보비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홍보비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결의할 때는 어떨까? 재건축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원래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단 집회 결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무슨 결의할 수 있다?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서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두 개를 혼합할 수 있다.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 서면 결의하면은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게 중요해. 아까 우리 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서면 결의,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 두 개를 혼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면 결의를 하면은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관리단 집회에서, 먼저 재건축에서. 여러분 봐봐. 여기는 예스를 했어.
여기 있는 사람은 노 했어. 그럼 서면 결의도 가능하니까 이제요 조합 측에서 사람을 보내죠. 누구로 보내겠어? 깍두기를 보내죠. 깍두기를 보낸다고. 깍두기가 가가지고요, 아이고 딸내미 어디 학교 다니던데 어제 보니까 한 8시 반쯤에 오더만, 이렇게. 알았죠? 아이고 딸내미를 잘 키워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를 쳐놓고, 아이고 그 딸내미 시집 잘 가야 될 텐데, 뭐 이렇게. 그럼요, 사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문제. 사인해야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서면 결의가 이게 큰 장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면 결의를 사실 이렇게 이익이 첨예할 때는 서면 결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련 집회를 하도록 하면은 나 혼자는 힘이 없죠.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목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런데 서면 결의하면 1대1로 달라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자, 구분수권들의 매도 청구죠. 자, 여기는 이제 이걸 보면 안 돼. 48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럼 보면, 자요, 재건축 결의가 있어. 5분의 4. 5분의 4 결의가 있어. 결의가 있고, 불참자가 있어. 여기에 서면 결의를 해. 서면 촉구를 해. 서면으로 촉구해. 서면으로 촉구를 해. 최고예요, 촉구. 촉구했는데 몇 개월? 자, 2개월 이내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봐. 참가 거절. 다시 또 몇 개월? 다시 또 2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여기요 매도를 청구해.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해. 알겠죠? 매도 청구권 이렇게. 이때 재건축 결의. 이 결의는 만약에 여기는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를 해야 돼. 단지 1단지 전체가 아니고 각각 동마다 5분의 4. 각각 우리가 이러면 혹시 여기 무슨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있는 아파트 있어요? 호평동에? 어느 아파트가 있어? 1단지 아파트, 1단지, 2단지 이렇게 같이 있는 아파트 없어? 어디? 쌍용? 쌍용 1단지, 2단지 있어요? 그럼 1단지 한 10개 동 있고 2단지 한 10개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각 단지마다 5분의 4가 아니고 동마다 5분의 4예요. 알겠죠?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불참자가 있으면 서면으로 촉구해. 서면으로. 이게 중요해.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그런데 이러면 아무런 확답이 없죠? 그러면 항상 여기가 정답이야. 참가한다 그러면 안 돼. 참가를 거절한다. 참가한다 그러면 안 돼. 참가를 거절한다. 그럼 이 사람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2개월의 기간 안에 거기 재건축에 참석한 사람이 매도 청구, 나한테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나한테 팔고 나가라. 그걸 매도 청구라고 해. 알겠죠? 지금 이 48조가 이 말이라니까? 48조가 이 말인데 이거 더 어렵게도 길어. 읽다가 죽어버려. 아시겠죠? 자, 지금 다 썼어요? 다 썼냐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갖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 한번 봐봐. 자,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재건축 결의가 얼마죠? 얼마? 5분의 4. 5분의 4가 있으면, 여기서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한테 재건축에 참가 것이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를 해. 서면 촉구. 촉구란 말이 먼저 최고예요. 이런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읽을 때 최고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촉구로 바꿔놨어. 최고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쉽게 쓴다고. 촉세도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 해놨다고. 촉구가 더 어려워. 알겠죠? 자요, 촉구를 받은 사람은 촉구를 받아놨다.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해답해야 돼. 2개월 이내. 그럼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어떡한다고? 확답이 없으면 참가다 거절이다. 오케이, 거기다가 별 하나 해. 참가하지 않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그 말은 참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참가 거절 이 말이죠. 여기 참가 거절. 참가를 거절한 사람이 있죠. 이 참가를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매도할 것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알죠? 맨 끝에.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읽지 마. 이걸 읽으면 복잡해. 그냥 이걸 봐. 매도로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됐나요? 여러분 읽다 보면 이건 읽으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요, 그 다음에 단어 다 끝났어 이제. 원래 여기까지만 시험이고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봐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죠. 분쟁. 이 분쟁은 뭐죠? 무슨 뭐의 분쟁이다? 건물의 분쟁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대지. 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봐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과 관련된 문형이에요. 그렇죠?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둔다.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는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시작한다. 당사 신청, 직권 아니에요. 신청에 따라서 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때 분쟁 같은 것은 뭐죠? 여러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에 무슨 하자다? 건물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다만 뭐는 안 된다? 담보 책임은 제외한다. 담보 책임은 제외한다. 왜 제외하죠? 담보 책임은 왜 제외해? 담보 책임은 누가 져? 담보 책임은 누가 지냐고? 분양자고 시공자가 진다고 몇 조에서? 9조에서 얘기했잖아요. 9조에서 시공자고 분양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요, 이게 정답으로 될 수 있다. 알겠죠?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제외한다. 담보 책임은 시공자가 분양자가죠. 그 다음에 건물의 하자지, 대지에 관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유 부분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니, 전유 부분은 분쟁이 전유 부분은 자기네 집에서 분쟁은 와이프하고 둘이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전유 부분은 내 집이니까.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이런 것을 공용 부분이니까 여러분요, 관리 보존 변경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간다 이 말이죠. 뭐는 빠진다? 전유 부분은 빠진다. 뭐는 빠진다? 전유 부분은 빠진다. 전유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머지 이런 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대지는 안 되죠. 건물이니까.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안 되죠. 그것은 시공자하고 분양자가 지니까.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지 전유 부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이것을 여러분요,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되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요. 여기까지가 집합 건물인데, 여러분 집합건물법은 이러면 딱 보면 알겠지만 강의하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2시간 동안 해가지고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에서 가장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효율성은 없는데 지금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법조문만 계속 보고 있으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추는. 그런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하거나 아파트 중개를 하거나 뭐 할 때 상당히 또 유리하죠. 그럼 두 번째는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냥 법조문은 되게 내용은 전체 많지만 사실은 딱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암기하거나 뭐 이해 못할 것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두 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법조문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보러 가지 말고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잠깐씩 법조문 가지고 있으면 잠깐 한번 쭉 보면은 그때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집합건물법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안 했던 것인데요. 강의를 다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죠. 무슨 말이겠죠? 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오후에요. 이제 이걸 하나 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배운 부분 있죠? 그 배운 부분까지요. 정리를 하도록. 민법 총칙은 뭐 금방 정리를 해요. 물권법이 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법조문으로 쭉 봐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법조문을요. 그럼 이론 강의하고 똑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많고 양도 많고 저것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험은 판례하고 민법 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와. 다른 데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판례하고 조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조문도 어디를 보통 비틀 것이다. 이 부분만 잘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법조문을 보는 데는 약간 힘들지만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고, 만약에 집합건물법이 조금 자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번 더 강의를 듣는 게 낫지. 만약 혼자 보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집합건물법이.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무슨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를 가지고 볼 거냐면요, 그 오후에는요, 일단 민법 조문을 다, 나머지를 다 정리할 거예요. 민총부터. 아시겠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요, 모의고사 6월달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매주요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무슨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